엠보싱 물어본 친구, 내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아서 호흡이 별로 평탄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코맹맹이 소리도 하니까 그래도 도움 될 거예요. 글 봤는데 댓글 그 가이드북 보고 대충 전체적인 줄거리는 이해를 했군요. 근데 내가 막 원하고 하고 싶은 대로가 잘 안 되나 봐요. 자, 먼저 복습 한번 해봅시다. 엠보싱은 양각적 표현이에요. 응? 종이에서 양각적 표현. 일반 쇠라든가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딱딱의 고체 상태가 되기 전에 무엇으로서 밀어서 돌출시키면 아니면 형틀에 주물을 부어서 그런 양각 효과를 주잖아요. 그렇지만 종이는 일단은 우리가 쓰는 종이 내에서는 신축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양각 표현을 할 수가 있고 자, 그것을 어떤 이런 그래 지금 하시는 카드나 다른 페이퍼 아트나 이런 종이 아트 쪽 작업에 많이들 쓰고 있어요. 종이가 있어요. 그리고 그 라이트 박스라는 거를 이해했죠? 조명이 있는 박스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 엠보싱 작업을 하려면은 조금 더 전문적인 그 기구 뭐라고 그러죠? 아우 기억력도 흐려져. 연구들이 필요해요. 불을 밝혀줄 수 있는 보통 보면은 위에가 아크릴 흰색이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말 그대로 이렇게 박스예요. 박스고 안에 이제 그 등이 달려 있어요. 이렇게 등이. 갖고 전기가 빠져서 여기를 밝게 빛나게 해주죠. 빛이 일로 나오게. 그 다음에 우리는 여기다가 타공된 종이를 올리고 그 다음에 엠보싱할 종이를 올리고 그렇게 해야지 빛이 투과가 돼야 되기 때문에 엠보싱할 타공된 면들이 위에서 보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작업을 할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거는 지금 아니에요. 원래는 볼이 있어요. 이런 볼. 앞에가 동그랗고 이 용구가 꼭 여기에 쓰는 볼은 아닌데 이렇게 볼같이 생긴 게 있어요. 그래서 타공된 부분을 세게 눌러서 앞으로 돌출되게 해주는 그런 용구도 있어요. 아마 다 아실 것 같아요. 근데 그냥 우리 주위에 있는 걸로만 해도 충분합니다. 저는 전문적으로 페이퍼 아트 하는 사람인데 그리 필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핫바 벗고 남은 거를 앞이 근데 너무 빼주고 하면 안 돼요. 왜? 이렇게 긁어줘야 되는데 찢긴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부분이 좀 요거보다는 조금 근데 이렇게 얇은 경우일 때는 엠보싱 이것이 분명히 그 타공된 면을 들어가서 눌러줘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요런 면 정도 얇은 면까지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핫바 같은 거 먹고 남은 그 하드 먹으면 뒤에 나무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런 모양으로 하고 이런 부분을 이렇게 뭐 시멘트 바닥에 이렇게 해가지고 마모를 시켜서 둥그렇게 만들어 놔요. 그래서 어느 거는 이렇게 좀 날카롭하게도 하고 어느 거는 좀 더 뭉툭하게 두껍게도 해놓고 만들어 놔보세요. 그러면 그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라이트 박스 뭐 보셨겠지만 뭐 투명한 요즘 보면은 그 어디냐 그 쓰레기 버리고 하죠. 우리 뭐 며칠에 뭐 버리고 밖에도 하잖아요. 아니면 그 아파트 같으면은 이렇게 버리는 데가 있잖아요. 그럼 좀 도톰한 유리 있잖아요. 너무 크면 큰 엠보싱을 하려면 큰 유리가 필요하겠지만 너무 크면은 불편하니까 처음에 알맞은 크기의 투명하고 좀 두꺼운 유리를 하나 주워 놓으세요. 주워 놓고 유리야 이게 유리 높이가 있어야 돼. 왜? 보통 이 유리가 이런 좀 밑받침이 있은 다음에 유리가 올라가야 되는 구조예요. 그죠? 눌렀을 때 평평해서 움직임이 없어야 되고. 자, 그리고 이 안쪽에다가 집에서 남는 뭐 후라시라든가 최악이 없으면 핸드폰 라이팅으로 해도 돼요. 거기 라이터 있죠? 그걸로 켜요. 그러면 돼요. 밑에서 위로만 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핸드폰 같은 경우는 화각이 좁을 수도 있으니까 잘 안 보일 수도 있어. 옆쪽으로 있는 엠보싱은. 그런 거는 뭐 핸드폰을 좀 이렇게 옮겨가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여기에 전등이 되고 이해해요? 그 다음에 템플릿이라고 합시다. 엠보싱 어떤 디자인한 템플릿 타공이 된 템플릿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엠보싱할 실질적인 종이가 올라가고 작업을 해주는 거예요. 요거 이해한 거죠? 요것만 이해하면은 자 그러면은 뭐 비싼 거 사고 할 필요 없어요. 남는 거 버리는 거 좀 주워다가 많이 좀 이렇게 시행착오를 또 겪어봐서 본인한테 잘 맞는 라이트 박스라든가 이런 볼이라든가 또 다른 용구를 스스로 자체적으로 만들어 보세요. 본인한테 필요한 용구가 있을 거예요. 알았죠? 자, 템플릿을 지금 저한테 의뢰를 하셨는데 해보세요. 제가 지금은 좀 상황이 녹록치 않아서 그건 못할 것 같고 우리 선생님께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거요. 내가 먼저 이것도 템플릿도 큰 구조를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했죠? 일단 템플릿은 그 전에 종이에 평량을 알아야 돼. 종이에 1m, 1m의 무게를 평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거 필요 없고요. 평량이 클수록 두껍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두텁다라고 써요? 두껍다라고 쓰나? 모르겠네. 두텁다? 오래된 아저씨인데도 모르겠다 이거. 두꺼운 걸 그렇게 생각하면 그래서 이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요. 템플릿으로 쓰는 종이는 기계로 해서 금속에다가
세게 눌러서 프레스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주위에 있는 재료를 가지고 용구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정도를 해야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보세요. 보통 공예용 작업에서는 평량 두께라고 생각해요. 200g이라는 거기 종이들 보면은 뭐 178g 평량 써 있어요. 보통 180에서 200g 종이를 어떤 종이 페이퍼 아트 작업하는 데선 많이 써요. 물론 카드 작업도 이 선을 대부분 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프 칼로 핸들링을 잘하고 잘 오릴 수 있어야 되는 종이의 평량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같이 오래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두터워도 요령이 있으니까 힘들게 오리는데 일반 분들은 힘들어요. 똑바로 오려지지도 않고 그보다도 손을 다쳐요. 그렇기 때문에 템플릿 용도로 하는 종이는 조금 더 두터워야 돼요. 그래서 엠보싱 했을 때 그만큼의 두께만큼이 엠보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단면이에요. 단면, 종이의 단면. 이만큼이 뚫어져 있어야지 이만큼이 돌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쓰는 거에서는 0.1mm, 2mm의 엠보도 표현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본인들은 400g 내지 최대 500g 전문적으로 재지 종이를 파는데 아닌 이상은 시중에는 500g까지는 좀 보기 힘들 것 같은데 400g 종이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400g 종이, 이 400g 종이는 어떤 재질이 좋을 필요가 없어요. 보통 수채화지에 보면은 수채화 물로써 많은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이 수채화 작업은. 그렇다면 종이가 질기고 탄탄한 게 필요해. 그죠? 수채화지에는 400g도 있을 수 있어요. 이만큼 두꺼운 게 있을 겁니다. 근데 무지하게 비싸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템플릿에서 이렇게 비싼 종이가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뭐를 하면은 마분지라고 싼 게 있을 거예요. 앞에 뒤에는 회색으로 좀 후지고 껍데기는 뭐 좀 코팅도 되어 있는 것처럼 미끌미끌하고 이런 싸고 두텁기만 유지가 되면 돼요. 두텁기만 400g 정도 되는 마분지를 템플릿 쓰는 종이로 하세요. 아셨죠?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엠보를 하는 종이는 카드 쪽으로 하신다 그러면은 이거를 하시면 돼요. 180g에서 보통 머메이드즈나 200g 정도 내외에 있는 종이로 해서 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카드를 만들고 하는 작업에 그런데 이건 있어요. 꼭 이러라는 것은 없지만 여러분들은 아마추어고 시작하는 입장이니까 내가 기준점을 정해주는 거예요. 템플릿은 400g 정도 내에서 조금 플러스 마이너해서 이 종이의 평량을 쓰고 실질적으로 엠보를 하는 종이는 180g에서 200g 되는 종이를 써라. 그리고
어느 종이는 보면 좀 질긴 종이가 있고 덜 질긴 종이가 있을 거예요. 보면은 종이도 이제 이렇게 보면은 공예 전용으로 나온 종이들이 있고 인쇄용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예용으로 나온 종이는 자체적으로도 머메이드라든가 다른 수채화 용지도 보면은 질감이 있어요. 우둘투둘도 하고 그런 질감들이 있고요. 인쇄 용지 같은 경우는 인쇄를 하다 보니까 깔끔하죠. 깔끔해요. 자, 그래서 나중에 종이를 쓸 때도 공예 용도로 나온 종이를 쓸 것이냐 인쇄 용도로 나올 걸 쓸 것이냐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서 해보세요. 처음에는 인쇄용 정도로 나온 종이들이 더 깔끔하게 잘 보이고 편할 거예요. 알았죠? 자, 여기까지 이해했죠? 잘 이해 안 되면은 동영상 다시 돌려서 이 처음에 베이스 어떤 행위를 하는 그 베이스 그 중심을 정확히 알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가지고 이거를 기틀로 해서 융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아, 이래서 이럴 때는 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구나. 응? 그런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갈증이 생기고 연구를 하고 거기서 이제 원하는 답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재미난 거지, 그림들은. 엠보싱도 재밌을 거예요, 하면. 자, 그리고 이제 템플릿이 본인한테 필요한 거야. 템플릿은 거의 패턴 형식이 돼요. 똑같은 어느 하나의 면의 디자인을 요랬다 저랬다 반복적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리고 보통 엠보싱 같은 경우는 페이퍼 아트 쪽에서 보면은 주연은 아니에요. 조연이나 엑스트라입니다. 주연은 아니에요. 뭐 주연으로 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장식, 데코레이션 이런 쪽으로 해서 엠보싱을 씁니다. 엠보싱 알았죠? 근데 여기에는 이제 어떤 디자인이라는 부분이 들어가죠. 디자인. 템플릿 자체를 본인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해야 돼요. 디자인을. 그래서 보통 카드를 한다면 2단으로 합시다. 쉽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런 식으로 요 새까만 부분들이 엠보싱 될 면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똑같이 이거에 반대로 해서 사가 반전된 형태로 해서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디자인 템플릿 디자인에서도요. 보통 전쟁 여성분인지 남성분인지는 모르겠네. 전술과 전략이 있어요. 전략이라는 부분이 훨씬 큰 개념이죠. 어떤 전쟁에서의 프로젝트, 전술과 전략. 이것은 전략이에요. 큰 아웃라인을 잡고 디자인하는 것은 큰 전략에 포함되는 거고요.
전술은 이런 하나의 면에 세부적인 묘사가 들어가는 거를 전술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카드를 몇 단으로 할 건가, 이 디자인도 필요해요. 1단, 2단 똑같이 하고 나머지는 여기다가 무슨 모양을 좀 넣어서 이렇게 해야겠다. 그러면 3단이 되겠네. 3단 이런 식으로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거를 먼저 구상을 해야 돼요. 여기에 맞춰서 이 큰 카드의 형태에 맞춰서 그 다음에 요런 그 부분에서 또 다른 작은 면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묘사 데코레이션을 해줘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카드 작업을 하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카드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카드 형태를 보고 그 다음에 엠보싱할 면들 형태나 어떤 패턴, 어떤 모양 이런 걸 할 것인가. 그리고 자, 봐요. 카드 한 부분을 자, 이런 형태의 별도 있고 삼각형, 동그라미. 요거는 타공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으로 볼록 튀어나오겠죠. 엠보가 되는 거죠. 자, 요 면면을 갖고 한다면은 자, 카드에 엠보를 할 부분이 엠보 칠 부분이에요. 여기에 하면은 요렇게 엠보가 되겠죠. 응? 근데 나는 여기도 좀 이렇게 해서 요런 엠보까지를 원해. 요렇게. 그럼 어떡할래요? 이것도 그럼 타공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타공이. 그죠? 그러면 그 더 확장된 템플릿이 필요한 거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거가 똑 떨어지네. 그죠? 똑 떨어진다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될 거예요. 이렇게 되고 여기서 떨어진 이렇게가 나올 거예요. 그죠? 네,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이거를 어떻게 여기다 엠보를 잘 할 수 있을까? 머리를 써보세요. 머리를. 한번 생각을 하면 어려울 건 없는데. 그래서 이렇게 되고 여기가 별, 삼각형, 동그라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렇게 떨어지지 않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해했어요? 이거 이해하겠나? 이렇게 요런 식으로 하면은 붙어 있겠죠. 그죠? 요거는 타공이 되고 붙어 있겠죠. 뭐 요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저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은 두 개로 분리를 해요. 분리된 상태로 하고 먼저 종이 카드 면에 위치 잘 잡고 이거를 올리고 요거를 또 올려요.
요거를 이렇게 올려. 이제 이거를 하면 좋은데 이런 면이 있단 말이야. 이렇게 뚫려져야 되는 그게 있어서 이것을 좋아하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이게 싫어. 그냥 딱 통과가 되는 게 좋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요거 부분만 이제 일로 확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잡아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엠보싱을 할 거예요. 응? 이렇게 여기 할 땐 또 꽉 잡아주고 이렇게 해주고 여기 할 땐 또 이렇게 해주고 응? 방법은 많아요. 근데 처음에는 하면은 숙달이 안 됐으니까 뭐 삐뚤빼뚤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응? 근데 방법은 많아요. 방법은.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얘기한 게 단순한 뭐 이런 지금 별, 뭐 삼각형, 동글뱅이 정도지만 여러분이 원하는 이렇게 얇은 이렇게 얇은 걸 엠보싱 하려면은 타공이 이렇게 얇게 돼야 되고요. 음? 타공이 돼야 되고 그 타공된 면으로 들어가서 눌러줄 수 있는 이런 얇은 볼들이 필요한 거예요. 볼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만 이해를 하시면은 디자인 잡고 어떤 패턴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고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먼저 이 템플릿을 만들기 전에요. 중요한 것은 어떤 카드의 모습으로 할 것이냐. 처음에 막 이렇게 끄적끄적 디자인 드로잉 하는 게 힘들겠지만 그냥 그려봐요. 그냥 삼각형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나는 이거를 이렇게 접혀지게 하고 싶어. 뭐 이렇게 요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응? 자, 그러면 이쪽에다가 나는 그러면 문자를 한번 넣어볼까? I love you를 넣어볼까? I love 이렇게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접혀졌을 때 불필요한 면들이 없나, 부딪히는 면들이 없나, 그리고 케이스를 어떻게 할 건가, 이거의 봉투를. 그런 거 생각하면서 디자인을 먼저 해야 돼요. 아무리 예쁜 템플릿을 가져도 멋진 공간에서 그 템플릿 문양이 쓰여질 때 발화점이 폭발되는 거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부분적인 전술적인 부분만 예쁘게 해놓고 전략적인 부분을 먼저 생각 안 하면은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뭔 말인지 이해했죠? 먼저 해봐요. 오늘 영상 올려줬으니까 해보고, 그리고 지금 제가 몸이 안 좋고 그렇다고 해서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해줄 수 있으니까 해주는 거고,
제가 좀 몸이 안 좋다고, 내가 여태까지 해오던 이 작업을 너무 등한시하고 손 놓을 수는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한테 물음을 준 본인이 나에게 활력소를 준 것도 되니까 하면서 안 되고 힘든 거 있으면은 일단 글로 올려요. 알았죠? 그러면 내가 몸이 좀 안 좋을 때도 많으니까 그럴 때는 좀 양해하고 뭐 있으면은 내가 이해하기 쉽도록 할 테니까 글로 일단 써요. 글로. 알았죠? 그 다음에 보게 내가 더 좀 확실히 알려면은 뭐 동영상이라든가 본인이 이미지로 이제 이렇게 이런 거는 나중에 좀 더 친해지고 열심히 하시면은 뭐 카톡이나 이런 거 교환해서 그걸로 제가 보고 도움을 좀 드리고, 그래서 본인은 열심히 해서 이 손으로 하는, 기계가 아닌 손으로 하는 엠보싱 아티스트로 한번 거듭나 보세요. 이 부분도 연구하고 다양한 방법과 조우를 하면은, 그리고 나중에 페이퍼 아트에 대해서 안다면은 날개에 날개를 달아서 본인이 원하는 정말 아름다운 카드 작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100% 장담합니다. 알았죠? 자, 한번 해보세요.